그러면 열화학 반응식과 엔탈피 변화, 우리가 뭐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얘기했고요. 열화학 반응식과 엔탈피 변화. 열화학 반응식이란 거는 딴 거 아니에요. 딴 건 아니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여기에 플러스 열, 그죠? 열 화학 반응식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에다가 뒤에다가 델타 H만 이 반응에 대한 반응열이 어떻다라는 것만 표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열 화학 반응식입니다. 딴 건 아니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탈피 자체가 크기 성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의 양에 따라서 이것이 사실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이제 그래서 열 화학 반응식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엔탈피 변화 값을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이제 예를 갖고 한번 해보죠. 2분의 H2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는 HI의 이제 연습을 한번 HI의 생성열이에요. HI의 생성열. 그럼 H하고 I로 원소가 H하고 I죠. 그 수소는 뭐예요? 핀 상태에서 안정 원소가 H2란 말이에요. 그죠? 플러스 I도 I2예요. I2거든요. 이것이 반응을 하면 뭐 되냐면 HI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HI가 되려면 다 2분의 1, 2분의 1 해야 되겠죠? 그죠? 2분의 1, 2분의 1 하면 딱 되죠. 그럼 이것이 이제 HI의 생성열 식이에요. 여기 이제 HI 생성열을 준 겁니다. 이게 의미가. 그래서 여기에서 델타 H가 뭐, 25.9다. 킬로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H2, I2, 어떨 때 H2, I2 이렇게 되는지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번호 7번, 8번, 9번, 그 다음에 9번 밑에 얘 같은 쪽 있죠? 할로젠 원소. FCl, Br, I. 예? 요 놈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X2로 존재해요. 요 놈들은.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 여기 이제 H2도, H도 있고요. 예. N2O2 또 뭐 있나? 예, 요 정도. 이 정도는 다 F2, Cl2, Br2, I2 이렇게 다 이런 놈들은 저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HI가 돼요. 그래서 HI 생성열을 이렇게 줬으면 우리가 이제 요 식의 반대로 쓴다. 그러면 HI가 분해가 되는 거죠. 2분의 1 H2 플러스 2분의 1 I2 이건 분해열 이건 생성열이니까 반대 개념은 분해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해열은 델타 H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바뀌었으니까 에너지 차이가 반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호만 바뀌는 거겠죠. 차이는 똑같은데 부호만 바뀌는 거예요. 부호만.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얘 이제 두 배 EH2 EHI네. EHI가 이번엔 H2가 되고 플러스 I2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반응식의 두 배죠, 그죠? 이게 물질의 양이 두 배잖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 성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거 1몰이 분해될 때 반응열이 이렇다면 2몰이 분해될 때의 반응열은 이거에 곱하기 둘이다, 두 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역으로 한다면 이건 2분의 1배가 되는 거고. 그렇게 열화학 반응식에서의 엔탈피 변화 값을 우리가 요 반응식을 갖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뒤집히면 부호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개수가 달라지면 거기에 그 개수 비에 따라서 역시 곱해주든가 나눠주든가 그렇게 해서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뭐 예제 하나 나와 있는데 반응식을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반응식에서 만들어내겠죠. 예, 처음에 이제 어떤 주어진 반응식, 열화학 반응식이 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거, 어떤 걸 구하고 싶으냐. 예를 들어서 H2, I2 반응해서 EHI가 된다. 그랬을 때 그 반응을 줬고,
역으로 뭐 거기 나온 거니까 이건 그냥 눈으로 보겠습니다. HI가 2분의 H2, 2분의 I2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반응이 반대고 2분의 1배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52.96 곱하기 2분의 1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가요? 예, 나누기 1 하든가 곱하기 2분의 1 하든가 개수가 2HI에서 HI로 됐으니까 반으로 2몰에서 1몰로 됐으니까 델타 H를 2로 나눠줘야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예. 그러면 마이너스 26.48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보면은 H2가 Cl2하고 반응을 하면 이 HCl이 됩니다. 그때 반응열이 그렇고 이 반응식으로부터 델타 H 다음 각 경우에 대한 델타 H를 계산하라. 1몰의 HCl이 형성된다. 그럼 뭐예요? 지금 현재 2몰이 생성되는 반응열이 2몰에 대한 생성열이 마이너스 185니까 1몰이면 뭐 반으로 줄이면 되겠죠. 예, 곱하기 2분의 1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B번은 1.0g Cl2의 반응. 이거는 이제 조금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한번 H2하고 Cl2하고 반응해서 HCl이 되는데 이때 델타 H가 마이너스 185kJ이다. 근데 Cl2가 현재 몇 그램? 1.00g이래요. Cl2가. 그럼 우리가 개수에 대한 거는 다 몰수잖아요. 그죠? 몰수로 바꿔야겠죠. 얘 1몰이 몇 그램? 뭐 여기 안 줬죠? 70.9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70.9. 36.5거든요. 얘는 36.5. 35.6. 36.5인가? 35.6인가? 자, 헷갈리네. 70.9거든요. 그럼 이것이 Cl2. 그러면 Cl2의 몰수를 알았으니까 이거 1몰에 대해서 1몰의 Cl2에 대한 것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85kJ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몇 킬로줄이 나오는지 계산이 되겠죠. 뭐 화학 반응 양론하고 같은 식으로 하되 여기까지 거기까지 여기는 화학 반응 양론까지고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다 열 엔탈피 값을 도입을 해주면 됩니다. 화학 반응열 값을. 그럼 이건 뭐 마이너스 2.61kJ이 나옵니다. 화학 반응적 양 계산하고 거기에 화학 반응식 열에 대해서만 더 플러스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그건 뭐 간단한 예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델타 H와 델타 U의 관계.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엔탈피하고 내분 에너지 변화 값을 다 배웠는데 그 둘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떠냐는 거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건 이미 얘기했는데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뭐예요? P 델타 V잖아요. 그죠? 그죠? 예. P 델타 V였어요. 압력 일정할 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요것이 관계인데 기본적인 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의미적으로 P 델타 V하고 사실은 이게 V 델타 P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압력의 변화, 부피의 변화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죠. 여기서는 좀 유도어를 다르게. H가 U 플러스 PB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아까 쓴 것처럼 PV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요 PV 텀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고체 액체 같은 경우는 압력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거의 없어요. 압력이 일반적일 때는 아주 압력이 셀 때 빼놓고는 거의 부피 변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체 액체 나오면 걔는 부피 변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델타 V가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항이 완전히 0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고체나 액체의 경우는 델타 H나 델타 U나 거의 같아요. 고체 액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압력 하에서는. 근데 기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기체 같은 경우는 부피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기체 같은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PV 이퀄 nRT 해서 nRT인데 델타 nRT인데 사실 여기서 여기서 델타 변화라는 건 뭐냐면 압력이 변하는 거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압력이 변하는 거니까, 응? 압력이 변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RT는 다 온도는 일정하거든요. 그때 상태에 따라서 델타 U 플러스 델타 N R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델타 N이란 건 뭐냐면 기체 분자 몰수의 변화예요. 응?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네들 둘은 고체 액체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부피 변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델타 N은 얼마예요? 이때는 델타 H는 델타 U, 요 반응인 델타 U를 알고 있다면 델타 U는 U 플러스 뭐예요? 델타 N, 기체 분자의 몰수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델타니까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기체 몰수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델타 N은 얘 1몰이죠. 기체 얘 C 1몰이죠. 1몰 빼기 반응물에서 기체 분자 몰수 3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델타 N의 의미예요. 이것이 생성물의 기체 분자 몰수 다 더하고 그거 빼기 반응물의 기체 분자 몰수 다 더하는 거. 그것이 델타 N의 의미입니다. 곱하기 R. 여기서 R은 뭘 써야 될까요? 제 지난 시간에 기체 얘기할 때 이렇게 했었죠. 여기서의 R은 어떤 단위가 나와야 되겠어요? 에너지니까 줄이에요. 8.314 써야 됩니다, 이거. K 곱하기 온도 몇 K. 이래야지 KK 뭘 없어져서 줄이 나오고 델타 U 단위도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이 나오거든요. 0.08 있으면은 0.08이 써놓고 답은 줄을 이렇게 띡 하면 그것은 틀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고 연력학에서는 R이 다 8.34예요. 에너지를 단위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델타 N의 의미는 그렇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반응열을 줘요.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25도씨에서, CH4 메탄의 연소열을 일정한 부피에서 측정한 결과, 일정한 부피에서 측정할 때요, 열을. 그럼 이게 뭐예요? 이 값이? 델타? 일정한 부피니까? U죠, 그죠? 델타 U죠. 내부 에너지 변화 값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885 kJ per 몰이었다. 이때 델타 H를 구하라. 그럼 뭐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했어요? 연소열이잖아요, 그죠? 연소열이 뭐예요?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반응열의 종류 중에서 연소열이 있어요. 그러면 이 CH4가 O2하고 반응했을 때 발생되는 열이에요. 이렇게 가스고 플러스 O2 역시 가스 이렇게 해서 반응하면 뭐가 생겨요? 그죠? CO2하고 H2O 생겨요. 항상 가스하고 H2O 가스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때는 물이 가스가 아니라 리퀴드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개수 맞춰야겠죠? 개수 맞추면 이거 2배 해주고 이거 2배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화학 반응식. 에다가 문제에서 준 게 델타 U가 얼마야?
부피가 일정할 때 반응열 얼마 줬죠? 마이너스 885. 응? 마이너스 885 킬로줄 퍼 몰. 몰당이에요. 몰당. 그러니까 CH4 1몰, 1몰이 연소될 때 반응열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건은 이제 압력이 부피가 일정할 때. 그렇게 조건이 있는데, 그럼 이 반응에 대해서 델타 H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 델타 U 플러스 델타 N RT. 이렇게 된다 이거죠. 고체 액체는 무시하니까. 일반적인 거니까. 그러면 뭐, 마이너스 885에다가 델타 N은 얼마예요? 1 빼기 CO2 1몰이죠? 그거밖에 없죠? 얘도 액체니까 안 치죠? 얘는 2몰, 1몰, 3몰이죠? 3몰. 역시 8.3B 써야 되고. 가격 온도 25도씨, 298K.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몰 없어지고 KK 없어지고 해서 줄만 남고 여기도 킬로줄 몰이라고 했는데 이 몰은 생략을 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다 몰 당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거 띄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띄고. 원래 그냥 델타 U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거 띄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킬로줄 단위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889.96 킬로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소열의 반응식 못 쓰면 못하죠, 그죠? 일단. 그 상태에 대해서 연소열에 대해서는 CO2 가스하고 H2 리퀴드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25도씨 일기압에서 다음 반응의 델타 H는 마이너스 110점, 아니 110점이 아니면 뭐 이게 11만 525줄이다. 흑연의 몰 부피가 0.0053리터 라면 델타 U는 얼마인가? 그래서 반응식은 좋네요, 그죠? 탄소 고체 흑연이 O2하고 반응해서 CO가 됐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CO의 생성열이 되겠죠, 이거는. 그렇죠? 탄소와 CO는 탄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으니까 탄소의 기본적 상태 고체, 그죠? 그 다음에 산소의 표준 상태 원소 O2. 그렇게 해서 CO의 이거는 생성 반응이 됩니다. 생성열. 요거에 대한 생성열 델타 H 값이 마이너스 11만 525줄, 110kJ 정도 됐는데, 이때 몰 부피가, 흑연의 몰 부피가 0.053리터다. 그러면 그럴 때 델타 U는 얼마인가? 델타 U, 이제 여기서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NRT가 아니라, 거꾸로죠. 델타 U는 델타 H 알고, 거기서 델타 N의 RT, 이걸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시 나머지는 똑같은 식이죠. 그대로 놓으면 되죠. 델타 N 얼마예요? 델타 N은 CO2가 1, O2가 2분의 1 빼면 2분의 1, 그죠? N 값이 그러니까 1 빼기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1몰 곱하기 8.324, 그 다음에 온도 298K, 그리고 델타 H가 문제 줬으니까 그거에서 계산을 해주면 약 111.764 킬로줄이 됩니다. 네, 111.764. 이거는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어떨 때는 이걸 298K를 쓰기도 하고, 자세하게 계산할 때는 298.15K,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소수점 처리에 따라서 이런 값, 끝에가 다르니까, 그 다른 거는 그냥 감안을 하세요. 네,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 된 겁니다. 그런 거에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은 어떻게 계산했냐에 따라서. 이거는 298.15K로 계산한 거예요.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델타 U와 델타 H가 이거는 이제 문제가 가끔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유명한 것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량, 그러면 이제 반응열, 이거 다 델타 H나 델타 U나 전부 다 사실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얘기해요. 조건만 다를 뿐이지. 조건만 다를 때의 반응열인데, 실제 그러면 이 반응열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반응열 측정하는 방법이, 반응열 측정을 하는 방법이 열량 측정해서 열량계법을 이용해서 반응열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두 가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우리가 신입생 때나 아니면 2학년 전공 올라가서 이렇게 할 때 실험 보면은 두 가지 정도 스티로폼 그 컵으로 돼 있는 열량계 있어요. 옛날에 요즘은 그 컵에 스티로폼 컵 쓰는 거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썼는데 그래서 그런 거 KFC나 이런 데 갖고 얻어갖고 실험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따로 이런 컵이 팔질 않아갖고 예전엔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생긴 거는 이제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그림 있죠? 밤 열량계하고 스티로폼 컵 열량계 생긴 건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생겼다. 그런 걸 갖고 실험을 한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고, 거기서 특별하게 이제 밤 열량계라는 거 보면은 여기 그 속에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물 속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그네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가 이제 접시가 있어요. 그럼 요 접시 안에서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반응이 일어나면은 열이 나오든가 열이 들어가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반응에서. 여기서 열이 발생되면 여기가 이 안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기가 물이 뜨뜻해지겠죠? 그러면 요 온도계 갖고 그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반응열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우리가 실험적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반응이 이렇게 밀폐된 용기,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 일정한 반응열을 구할 때, 그러니까 델타 U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이런 실험은 잘 안 해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 뭔가 이렇게 기계를 더 쓰고 뭐 이런 거는 다 비싸요. 저도 그래서 이런 실험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밤열량계 본 적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스티로폼 컵은 이제 좀 간단하게 우리가 산하고 염기하고 반응할 때 중화열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이런 간단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반응열을 측정합니다. 이런 걸 이용한다.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어요. 밤열량계의 특징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열용량. 열용량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열용량. 그냥 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열용량. 열을 커패시티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열을 가해줬어요. 그러면 그 가해준 만큼 얘가 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이 열을 받아서 담고 자기가 갖고 그 용량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바깥으로 버려야죠. 그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요만한 거하고 똑같은 열을 줬는데 이거하고 비교하면 여기 시스템의 온도하고 여기 시스템의 온도하고 어떤 게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까요? 이게 더 많이 올라가겠죠. 온도가. 그죠? 당연히 얘는 이제 열용량이 이것이 이제 열용량의 차이예요. 열용량이 얘는 크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열용량이 작다라고 얘기해요. 열용량이 작은 놈은 열을 그만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버려서 외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 용량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의미적으로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정의 뭐냐, 정의는 뭐냐면, 열 용량의 개념은 그런데, 이제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일정량의 물질의 온도를, 특정 양입니다. 그건 뭐 이제, 그 때에 따라 달라요. 일정량의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러니까 1도 올리는데 얼마만큼의 열이 필요하느냐.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1도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열 용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다. 그럼 열 용량이 작은 거죠. 그죠? 그죠?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온도 올리는데 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 용량이 굉장히 큰 거죠. 예. 내가 말을 거꾸로 하나요? 잠깐만요. 말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거 쓰면서 얘기해. 물질 온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열이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는 열 용량이 이 얘기죠. 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은 얘 같은 경우는 요 주위에 열을 1도씨 올리려면 외부에서 열 이만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열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량이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도씨 올리는데 열량이 많이 소모된다면 그건 열량이 큰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그럼 비열은 뭐냐면 우리가 아마 여러분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기억 안 나는데 이거 배웠죠? Q = CMT 해서 씨암탉 하는 사람도 있고 시멘트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따라 다르더라고요. 씨암탉으로 배웠는데 이렇게 이건 아시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Q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열이죠. 소문자 Q 반응열이에요. 이 C가 뭐예요? C가 뭐냐면 C는 비열이에요. 비열. 이 M은 질량이고 뭐 물론 온도 변화가 되는 거. 이건 T는 온도 변화고. 비열이란 건 뭐냐면 비열이란 거는 열량인데 좀 특정 열이에요. 그래서 보통 열 용량 얘기할 때는 그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몇 g이라고 명시는 안 하거든요. 근데 비열일 때는 반드시 명시가 돼요. 이거는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g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1g으로. 단위 질량을 단위 온도만큼 올리는데 그 온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렇기 때문에 요 C하고 비열이 그램 퍼 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거든요. 보통 칼로리하고 주라고 그때 배웠었죠. 그죠? 그죠? 그랬나요? 안 배웠어요? 기체할 때? 기체상수 얘기할 때? 노트에 있어요. 1칼로리 열을 갖고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어요? 4.184줄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을 1로 이렇게 호환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기관차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리로 써도 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량은 일반적으로 그냥 칼로리를 쓰는데 뭐 요즘은 칼로리 잘 안 쓰니까 줄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줄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열 이렇게 씁니다. 줄 퍼 그램 도시가 비열의 단위인데 그러면 열 용량은 g만 빠지면 되죠. 줄 퍼 도시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열량 이건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열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얘 m을 곱한 이유는 뭐예요? 질량이 단위 질량이 아니 1g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xg 해줘야지 얘가 없어져 갖고 얼마만큼 열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만약 그냥 우리가 비열을 말고 열 용량을 안다 그러면 그냥 이거 cm 무시하고 그냥 여기 뭐요? 그 열 용량 c 대문자 c만 딱 써주면 돼요. 열 용량
연용량은 대문자 C로 써주고요. 비열은 소문자 C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노트에 보시면 Q 이퀄, 뭐예요? 비열 곱하기 CMT에 여기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리고 또 하나씩 대문자 C, 연용량 곱하기 델타 T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연용량과 비열은 연용량의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몰 연용량 나오는데, 그건 뭐, 말 그대로 1g이 아니라 1몰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문제 풀 때 보면은 보통, 비열을 주면서 그냥, 그러니까 단위는 요건데, 문제에서 용어는 연용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열도 연용량이에요. 예. 연용량의 좀 더 자세한 부분일 뿐이지, 넓은 의미에서 비열도 다 연용량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를 줘도, 단위를 주고 연용량이라고 해도, 얘는 비열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제 한번 보죠. 어떤 금속 시료 20g을 20도씨에서 70도씨로 상승시킬 때 1200주를 흡수했다. 이 금속의 비열은 뭐 이거 쭉 계산을 하면 되겠죠. 비열 거기 위에 뭐 식이 있으니까 이거죠. Q equal CMT인데 이제 델타 T 대문자로 써요. 델타 T인데 현재 뭘 구하라고요? 비열 C를 구하라는 겁니다. C는 뭐예요? Q M 델타 T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대로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온도는 여기서 델타 T 뭐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절대 온도를 바꿀 필요 없어요. 안 바꾸셔도 상관없죠. 왜냐면 변화값만 구하면 되니까. 그죠? 차이만 구하는 거니까 꼭 뭐 K로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연용량에서는 도씨, 그냥 섭씨 온도를 쓰니까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 1.2 줄 per 그램 도씨가 됩니다. 이거 계산을 하시면요. 나머지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예제를 좀 보면 15.5g의 금속 합금을 98.9도씨까지 가열시킨 다음 25g의 물이 담겨있는 열량계에 떨어뜨렸더니 물의 온도가 22.5도씨에서 25.7도씨로 증가했다. 합금의 비열을 계산하라. 이거 이제 아마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풀어보죠. 그러니까 열량계에 이렇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닫혀 있는 여기다가 이제 촉감을 놓았어요. 그러면 이 합금이 뜨거우니까 98.9도씨 뜨거우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물의 온도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물의 온도가 22.5에서 25.7도씨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합금의 열량이 있는데 합금이 온도 높은 놈이 낮은 데 들어가서 잃었단 말이에요, 열량을. 이거하고 그러면 그 잃은 열량 그대로 물이 얻는단 말이에요, 열량을. 요것이 같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물이 흡수한 열량을, 물이 얻은 열량을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물이 얻은 열량은 뭐예요? Q equal C 델타 T 이거죠? 열량. 그러면 여기서는 물에 비열을 줬으니까 4.18 줄 per 그램 도씨 비열 곱하기 질량 얼마예요? 물의 질량이 25g 곱하기 온도 변화 2.2도네요. 2.2도 그죠?
25.7에서 22.5 빼면 3.2구나. 3.2도씨. 이렇게 되죠? 예. 델타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나? 334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물이 얻은 열량이기도 하고, 합금이 이런 열량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 Q 이퀄, 얘도 비열 계산하라고 그랬죠? C, M, 델타 T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열량을 알고, Q 알고, C는 역시 좀 아까 계산한 것처럼 M, 델타 T분의 Q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Q가 334줄, 그 다음에 M이 15.5g, 곱하기 온도 변화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온도가 98.9도씩, 그죠? 나중 온도가 25.7도죠. 예? 이건 98.9, 아니, 나중 빼야죠. 얼마야? 25.7이 나중 온도고, 처음 온도가 빼기, 처음 온도 98.9가 되겠죠? 도씨.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제 요 334줄이라는 것이 의미적으로 물은 얻었으니까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럼 얘 합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잃었잖아요. 이건 사실은 마이너스라고요. 그죠?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잃은 열량하고 얘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 거 아니에요. 열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 얘 마이너스 나오고 얘 마이너스 나와서 결국은 플러스가 된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0.29 줄 퍼 그램 도씨가 됩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만 이제 잃은 거냐 얻은 거냐 그 개념 차이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연령량을, 조금 이제 또 고급 강의입니다. 여태까지 연령량 얘기했는데, 연령량을 우리가 그, 연력학적 함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엔탈피하고 온도하고, 또 내부 에너지로 연용량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연용량 어떻게 표시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CP 대문자, 그다음에 아래첨자 P. 이건 뭐냐면 아래첨자를 화학에서 아래첨자 붙는 건 다 고놈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 일정할 때 연용량, 일정 압력 연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정 압력 연용량. 그래서 CP는 압력 일정할 때 반응열은 뭐예요? 압력 일정할 때 반응열? 엔탈피죠? 압력 일정할 때는 엔탈피입니다. 그래서 요 CP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엔탈피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열 용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들어오고 온도 변화가 들어오고 여기는 열 변화가 반응열 변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거는 흔히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얘기하는데 편미분 그냥 빨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편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분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미분은 그냥 D 이렇게 쓰는데 얘는 이렇게 꺾어진 D를 쓰거든요. 편미분이라고 하는데 D는 변수가 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변수가 하나에 대한 거고 예를 들어서 엔탈피 이거는 변수가 2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변수가 2개 이상이 돼버리면 어떤 변수에 따라서 나눠주냐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탈피 여기서의 엔탈피 변수는 뭐냐면 온도와 압력이에요. 얘는 엔탈피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거든요. 이게 그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학을 하더라도 약간 기본적인 수학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물리가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인 수학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까 연력학적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연력학 함수. 이거 함수죠. 함수예요. 방정식이기도 하고, 그죠? 방정식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fx equal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이거 함수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죠? 이건 뭐예요? 이 함수는 지금 x란 변수죠, 그죠? 이 함수란 건 뭐냐면 그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가 저어지냐, 그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변수들 사이의 관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 연력학 함수라는 거, 엔탈피가 연력학 함수인데 얘 속에는 어떤 다른 변수가 있어요. 이 함수에 지금 x라는 변수가 있는 것처럼 얘는 뭐의 변수냐면 온도와 p의 변수가 있어요. 이 속에는. 이렇게 쓰잖아요. fx 마찬가지로 htp. 그러니까 h라는 함수인데 t와 p의 변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것이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이렇게 변수가 하나,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엔탈피, 뭐 엔트로피, 뒤에 뭐 깁스 에너지 나중에 배울 것들 전부 다 사실은 이런 연력학적 변수들 있죠. 연력학적 우리가 기체에서 변수가 뭐 있어요? 상태를 나타내는 거 뭐 있죠? 상태에 따라 바뀌는 거, 온도, 압력, 부피, 이거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변수란 말이에요. 상태에 따라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온도 몇 도를 해줄 수 있고, 압력 몇 도를 몇 압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변하는 값들이에요. 상태에 따라 상태를 지정할 수 있는 값들. 이것들은 다 변수예요. 그 변수들이 서로 이 변수들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걸 그 관계에 지어주는 것이 뭐냐면 함수예요. 이 변수들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탈피라는 건 뭐냐면 온도와 압력의 변수에 대해서 관계를 지어주는 함수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온도와 부피에 대한 변수를 관계 지어주는 함수예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사실 여기 넘어가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같이 생각하면 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의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변수고, 얘네들은 뭐 그 변수들을 그래서 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변수들의 관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수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의미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엔탈피는 온도와 압력의 변수를 관계짓는 함수인데, 그러면 얘는 변수가 두 개란 말이에요. 변수가 하나일 경우, 얘 같은 경우는 변수 하나면 이거 미분하면 그냥 dfx 이렇게 쓰면 되는데, 변수가 하나니까. 변수가 두 개가 되면 df, 이래서 x하고 y로 돼 있으면 라운드라고 읽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변수가 두 개 이상 되면. 그래서 이게 h는 변수가 두 개 이상이 되니까 이런 표시를 써주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개 변수 중에서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미분을 하는데 압력은 고정이다, 변하지 않는다, 상수라고 보고 t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수학적으로는. 그걸 뭐 계산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의미는 그렇게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줄, 퍼, 도시 이게 연용량의 단위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죠? 온도, 그다음에 에너지, 반응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CV는 라운드, 이건 이제 부피가 일정할 때 연력학적 함수는 내부 에너지니까 그것이 온도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조건은 부피가 일정할 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U는 P와 V의 함수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이것도 델타 U도 줄이고 델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연료용량의 단위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딱 그 두 종류를 기억을 해야 돼요. 압력이 일정할 때냐, 부피가 일정할 때냐. 압력이 일정할 때냐, 부피가 일정하냐에 따라서 압력이 일정할 때는 엔탈피가 끼는 거고, 부피가 일정할 때는 내부 에너지가 끼는 거예요. 서로 매치가 되는 게.
그건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이래요. 의미적으로 이런 거니까, 뭐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조금 고급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결과적인 거, 이렇게 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상한 학교에서 이 CP하고 CV의 관계에 대한 것도 물어보는 학교 가끔 있었어요. 요 차이. 압력이 일정할 때 연료량하고 부피가 일정할 때 연료량 차이는 얼마냐면, 이상기체의 경우 NR이에요. N은 뭐예요? 몰수, R은 기체상수예요. 거기에 그 반응에 관여하는 기체의 몰수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곱해주면 그것이 차이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CP를 주고 CV를 구해라. 그리고 이제 뭐 몰수 이런 걸 조건을 주겠죠. 그럼 이제 CV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조금 높은 난이도의 학교의 경우는 가끔이나 이제 뭐 거의 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뭐 유독 거기에 제 노트에 보면은 그 증명해갖고 나오는데 그거 지워버리세요. 죄송해요. 그게 맞긴 맞는데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아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제가 거기서 맨 마지막 단계 식에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지워버리시고 무시하세요. 이거 결과적인 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상으로 가실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됐고, 오늘은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굉장히 말을 많이 해서 그런 설명을 좀 많이 한 것 같진 않은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조금 연력하기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천천히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연력학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학하고 나서도 공부할 때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고 이 몸 안에 돌아가는 것이 다 열과 관계된 거잖아요. 우리가 음식 먹으면 그게 다 몸에서 열로 생기고 에너지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쓰이는 게. 그 관계가 다 이 연력학 관계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주 마음을 돌아가는 스토리가 연력학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화학,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입학하고 나서 배우는 생화학 부분에서도 연력학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 하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다음 시간에 나머지 연력학 다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